네, 두 번째 라이브 픽은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또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입원 증명서가 논란이 됐어요. 정경심 교수의 입원 증명서. 이게 검찰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추가적으로 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지난주 중반쯤인가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이제 주진우 씨가 김호준 씨 진행한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조국 전 장관 쪽과 접촉을 하는데 보니까 뇌경색과 뇌종양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일단 아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정경심 교수 아프다 안 아프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찰은 아마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바꿨어요. 뭐 그 전에 뭐 불구속을 할까 검토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서 영장 청구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변수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예요. 당장 내일 모레 뇌종양이 정말 악성 뇌종양 말기고 뇌경색이 급해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 영장 못 치죠. 어떻게 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확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험회사 실손보험 병원비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의사 소견서, 네. 진단서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필름 같은 거를 검찰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봐야 정경심 교수 진짜 아프구나. 그럼 우리 영장 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원 증명서 달랑 하나 냈어요. 입원했다는 겁니다. 입원. 그것도 병원명도 적혀있지 않고 직인도 안 적혀있는 이런 입원 증명서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검찰이 다시 한번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근데 아직까지 제출했던 얘기가 보도가 없어요. 네. 그럼 이건 뭐죠? 왜 안 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요. 제 주변에도 머리 아프셔가지고 입원해가지고 검사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입원하면 하루 자고 나면 하루 만에 검사 결과 다 나옵니다. 쫙 나와요. 소견서. 이 사람 어디 아프니까 지금 수술 당장 해야 됩니다. 입원해야 됩니다. 쭉 나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얘기가 나온 지 거의 지금 일주일 한 3, 4일 지났는데 아직도 왜 진단서가 검찰에 제출 안 되는지 다음 주 초까지 만약에 이런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그다음에 어떤 MRA라든지 이런 필름 제출이 안 되면 그건 뭔가 냄새가 나는 거죠. 네. 전 또 하나 좀 궁금했던 게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뭐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보니까 이 정형외과에서도 뇌종양 진단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가족들의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일반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뭐 대결 이런 얘기 광화문 집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영어로 하면 커먼 센스인데요. 커먼한 게 없어요. 네. 하는 일들이 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제도가 있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상식을 주고 거기에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그 조국 장관 일가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네? 입증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고 어떤 요건을 갖춘 자료를 내야 된다. 그게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갖춰지지 않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네. 그 조국 전 장관께서 얘기했던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런 부분은 뭐 A부터 Z까지 다 깨져나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대한 비난보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비난이 더 커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알고 앞으로는 좀 조사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부터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가 재판의 준비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도 이제 진단서를 안 냈고 변호사가 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전 과정과 재판의 전 과정이 있어서 장관의 가족 이전의 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았는지 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 첫 자리는 바로 인권이다. 정 교수님 건강 상태가 다음 길 출석 가능하세요? 오늘은 제 기본 입장 얘기하고 그 부분은 제가 멘탈 사항이 아니고요. 진단서는 추가로 제출하실 거예요? 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이제 그 김칠준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인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 상황 뭐 이런 것보다는 인권 얘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인권 얘기를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수사와 관련한 인권을 강조한 이후에 그 검찰이 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일단 그 심야 조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환도 지하 주차장으로 하고, 또 그 몸이 안 좋다고 그러면 바로 돌려보내주고 뭐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 변호사가 몇 차례씩 인권을 강조하는 건 아마 이제 그 아마도 구속영장과 관련된 그 아마도 어떻게 포석을 놓는 것 같은데, 아까 저 김태현 변호사도 잠깐 얘기했지만 검찰 분위기가 지금은 아마 영장을 청구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그러면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우리가 법원에 그 진단서를 제출해서 영장 심사나 이럴 때 유리하게 활용하겠다. 아마 그런 그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진단서도 내지 않고 인권도 굉장히 지금 그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사건을 단순하게 뭐 진단서나 인권이나 뭐 병세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범죄가 얼마나 그 위중한 그 범죄냐, 그 부분이 있고, 또 그게 얼마나 소명되느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죽어야 뭐 집과 뭐 병원으로 뭐 왔다 갔다 한다라도 또 증거인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은 그 범죄 혐의는 지금 웅동학원 비리, 그 다음에 펀드, 그 다음에 입시 비리, 이게 다 굉장히, 특히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국민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고, 주거는 그렇더라도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지금 새로운 그 김경록 씨가 증언했던 노트북도 지금 아마 확보가 안 된 것 같고,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없애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그 정경심 씨한테는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뭐 진단서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여론전을 편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이런 여론전에 흔들릴까? 그거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게 과거 최순실 사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이유에서죠? 이제 그때 이제 최순실 씨 사태 때 그 정유라 씨 2대 입시 비리에 공모했던 사람, 교수 한 사람 구속되는데, 당시 이제 유방암 수술 끝나고 항암 치료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속됐어요. 야, 유방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까지 받는 있는 사람이 구속되는데, 뭐 허리 아픈지 안 아픈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 건강성을 영장을 기시는 게 말이 돼? 뇌경색, 뇌종양은 뭐, 뇌종양이 지금 악성인지 양성인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유방암도 당장 내일 아마 유방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영장 발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유방암 수술 끝나고 항암 치료 단계였기 때문에 뭐 구속된 상태에서도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법원은. 그러니까 단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진짜 내일 모레 뭐 뇌종양 악성인 뭐 말기고 막 급성 뇌경색을 수술해야 되면 영장 못 치죠. 사람 목숨 다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유방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는 사람도 들어갔으니 가서 병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만성 정도라면.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저 병원에서 치료받잖아요. 입원 치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술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건강에 큰 침해가 있느냐. 구치소에 있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냐.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진단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게 검찰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듣기로는 네. 검찰에서 일단 구속영장을 쳐서 구성을 시킨 다음에 이 구치소 안에 있는 곳에서 초진을 받고 네. 만약에 정말 위급하다 하면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그럴 수 있죠.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게 그런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뭐 검찰의 재량인데 대부분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죠. 왜냐하면 건강 상태를 위해서 검찰에 청구 안 한 경우는 제가 발표한 많지 않습니다. 아주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극히 드뭅니다. 법원에서 그걸 이유로 기각을 시킬 수도 있고 발부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 집행 정지를 해줘서 지금 김윤수 기자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게 많이들 해요. 속된 말로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던 태광 이호준 회장의 어머니 고 이선의 상부 같은 경우에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구속이 됐어요. 아들과 같이. 그리고 아마 이제 결국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렇게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언론의 관심들이 있고 정치 검찰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인권 얘기하고 뭐 검찰권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 여권에서도 계속 나오니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
정말 급성 뇌경색이고 뇌 종양이 심해서 당장 내일 모레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검찰이 그걸 원인으로 영장을 안 칠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정확한 상태가. 그런데 왜 안 낼까요, 진단서를? 네. 그런데 이 조 전 장관 일가 중에서 또 아픈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이 조 전 장관의 동생인데요. 이 관련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나오는 한 남성이 분이, 차에서 네. 나오고 있죠. 짐을 들고 나와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인데 여기서 넘어져서 이제 허리 디스크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허리에 아프다는 얘기가 네. 검찰 조사 처음 받을 때 화면 보면 굉장히 잘 걸어 나오잖아요. 배낭까지 메고 소사받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차에서 그러니까 고개를 또 숙이고 그렇죠. 차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세요. 나오고요. 짐도 들어요. 네, 지금 보시면 저도 사실 허리를 한때 많이 아파봐서 아는데 네, 똑같이 아팠을 때마다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제 기준으로 하면 제가 당시 아팠을 때 기준으로 하면 저렇게 짐 들고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저분이 지금 단적으로 안 아프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사람마다 또 케이스는 다르니까. 네. 제 경우, 그러니까 제 과거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허리 아픈데 저렇게 잘 걷거나 물건을 들거나 그렇게 못해요. 운전하기도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저분 했어요. 근데 왜 저 영상을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원래 지금 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얘기가 뭐였냐면 원래 만성 허리 질환이 있었다. 네. 그런데 검찰 첫 번째 조사받고 나와서 물건 들다 허리를 다쳐서 그때부터 디스크가 심해져서 나는 수술을 받아야만 이거거든요. 네. 이곳 상가에서 넘어져서 그건 허리 디스크가 저기. 악화됐다고. 저기서 다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화면을 보면 허리가 악화됐던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제 눈에는. 과거에 그 병을 알았던 제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아픈가? 더군다나 입원했던 그 부산의 종합병원에서도 수술 필요 없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이게 진짜 아픈 거 맞아? 그러면 그 맨 처음에 영장 기각할 때 그 판사는 뭘 보고 이 사람 건강 상태를 알고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가 영장 기각사에 썼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평론가님, 네. 조국 장관의 동생은 이와 관련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 조목조목 그 변명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앞서 우리 김 변호사님 이야기나 우리 여기서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우리의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요 전문가의 소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네. 말해서 그 본인의 말로 조목조목 변명을 뭐 10시간 한 거보다 10분, 아니 1분 뭐 그 전문가의 소견서, 증명서를 1분 들여다보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다? 이것이 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좀 아까 나온 그 변호사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한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강조했잖아요. 네. 근데 이 동생의 모습이나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 일반 보통 명사 한 시민이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디 시민, 더맨, 특별한 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중에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조사자, 피의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 이야기도 참 부적절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보니까 이 조 전 장관의 동생이 또 다른 의혹이 있는 게 이 웅동 중학교에서 있을 때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 문제를 낸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였다. 이 뭔가 그 사학 비리에 연루돼 있다라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것만 갖고 뭐 의혹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또는 그 이사장인 어머니나 또는 그 사무국장의 어떤 동생이 시험 출제를 부탁한다면은 그거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조국 교수가 워낙 웅동학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웅동학원 일에도 좀 관여를 했던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고 특히 채용 비리가 있었는데 그 시험에도 관련됐다면, 그러면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 동생분이 돈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또 이해할 측면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이었으니까 아마 본인 계좌를 잘 쓰지 못했을 상황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돈 중에 일부가 다른 가족에게 들어갔다면은 그 부분도 검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동생분의 말이 계속 바뀝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형과 형수와의 관계, 또 돈을 중간에 중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국 동생의 신뢰도가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진술이라든지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신뢰감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경심 교수 수사 소식과 또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까지 짚어봤습니다.